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1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이 정치 권력을 줄여서 정권이라고 한다면은 그 권력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사람을 잡아넣고 풀어주고 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수사, 재판 등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쟁을 한다든지 계엄령을 편다든지. 세 번째가 돈을 쓰는 힘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등인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정권의 힘을 아주 최대한 행사하고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명분으로 한 국민 기본권의 제한, 그리고 예산 집행이 상당히 위험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견제되지 않고 이것이 굳어져 버리면은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상당히 양보를 해야 되고, 일부에서는 이게 전체주의화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코로나 파쇼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힘을 쓰는 이 정권이 고마움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쓰면서 고마움을 모른다. 납세자에 대한 고마움이 없다.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계층인 부자들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적개심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체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빚더미에 앉든지 법치가 무너지게 되죠. 정부가 우리나라 역사상 59년 만에 처음으로 4차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 대상이 377만 명, 금액은 3조 8천억 원, 긴급 고용 안정 지원 119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1조 4천억 원, 저소득층 생계 지원 89만 명에 4천억 원, 이동통신비 및 아동돌봄비라는 지원이 있습니다. 이동통신비까지 지원을 하고 아동돌봄다, 이게 합치면 한 2조 원을 넘습니다. 그 다음에 총 7조 8천억 원입니다. 네 번째의 추경이 총 7조 8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 재무는 약 847조 원에 이르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재무 비율은 43.9%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정세로 이어지게 된다는 구도입니다. 지난 8월 말에 대한민국을 아주 유쾌하게 했던 진인 조은산의 문재인 폐하 상소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노리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깔아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요. 뭐 이렇게 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겁니다. 소득세의 41.8%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1%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1%가 40배의 부담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42배의. 2018년 근로종합소득세 수입이 57조 원인데 그중 약 24조 원을 상위 1%가 내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상위 10%가 소득세의 78.5%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부담의 쏠림 현상은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자들이 세금 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납세자에 대한 고마움 플러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그런 걸 이 정권을 통해서 느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 카나다는 소득 상위 1%의 소득세 점유율이 23.4%로 한국의 2분의 1입니다. 영국 29%, 일본이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38.6%, 미국 38.4%.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차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 명입니다. 9,3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통신비입니다. 1인당 2만 원이네요. 2만 원 지원에 대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라고요? 정성이라고요?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벌어서 쓰는 겁니까? 정부의 위로가 아니고 정부의 정성이 아니고 납세자죠. 납세자의 정성입니다. 이를 부담하게 될 납세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생색은 자기가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 포퓰리즘이 정성일까요? 정성은 돈을 아껴 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먼저 돌보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원칙 아니었느냐. 효과도 없을 대책에 하나 끼워 넣어 1조 원가량의 빚을 지겠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통신비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이것은 선심성 지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비는 피해 보상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선심성 지원이라는 것은 전국에 가서는 결국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일종의 매표 행위다 이 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전국민 확대가 통신비 지원보다 훨씬 급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돈을 아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군데 댓글이 달렸는데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배은망덕하다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국민 혈세로 빚내 퍼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나? 자기 돈 주는 거 아니면서 정성은 무슨 정성이냐? 내 돈 쓰면서 무슨 위로야? 세금으로 몇 배 뱉어야 되는데 국민 돈으로 무슨 작은 위로냐? 내 자식들이 세금으로 다 갚아야 하는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논평을 잘했습니다.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 증가된 국가 채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일시적인 국가 채무 증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통신비 지원 같은 국민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래 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는 것은 부독한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시 이 조은산의 시무 7조에 나오는 이 부분이 생각납니다. 정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을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 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늘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정부는 지난 6월에 35조 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으로 불리는 3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4, 5차 추경도 진행되느냐는 물으면은 정세 없이 3차 추경으로 끝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2달 만에 없을 거라던 4차 추경안이 또 나왔습니다. 정세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다시 채워야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되었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자식 세대에게 이 빚을 몽땅 물려줄 작정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던 진인 조은선의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세금을 감하시옵소서라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문장이 근사합니다.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말한 바 정부의 정성이나 위로란 이 말이 납세자를 위로하는 말이 됩니까 이게? 납세자를 화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서 납세자, 특히 고액 납세자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호구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끌고 내도 불평 한마디 못하는 동네 북입니까? 아니면 적대 계층입니까? 감사합니다.